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비기 군단장 상비군 TV입니다. 상비군 TV는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특징주 등 여러 가지 이슈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어제 신풍제약에 이은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소식 가지고 왔고요. 영국 제약사인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온 이 코로나 백신의 임상 1상 결과가 꽤 성공적이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뉴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주들 흐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공동 개발 중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AZD122가 임상 시험에서 희망적인 결과를 갖고 왔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18세에서 55세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해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했고요. 항체와 T세포 모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효과는 최소 56일까지 지속되었고요. 키워드 보이시죠? 참가자 전원에게 항체가 만들어졌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어떤 원리로 바이러스를 막아내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자체 돌기에서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 일반적인 세포를 감염시키게 됩니다. 연구팀은 이 바이러스 돌기에서 나오는 유전 물질을 일부 정도 세포에 삽입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낳을 수 있게끔 이끌어내었고요. 저희 맞는 일반적인 독감 예방 접종처럼 약화된 바이러스를 미리 넣음으로써 면역 기능은 강화시키고 번식 기능은 없는 그런 바이러스를 넣는 거죠. 그럼으로써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면역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항체들이 그런 바이러스를 잡아먹으면서 걸리지 않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심각한 트러블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9월달 되면은 100만 회분의 백신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영국과 같이 합의를 하여가지고 1조 원 정도의 개발금을 지원한 미국에게도 10월달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밝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국사의 백신이 또 쓰일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제 임상 1상이라서 사실 임상 1상 자체는 이제 막 초기 실험 단계잖아요. 그래서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점,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실험 후보군에 대한 대상 자체가 18세에서 55세입니다. 제일 위험한,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고령자 대상으로 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해서 판별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연령층대와 고령층이 좀 더 대상이 되지 않냐라는 우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임상 1상이기 때문에 아직 좀 더 가야 할 길이 멀다. 라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소식으로 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관련 주들의 수혜가 아침에 잠깐 나왔었고 오후 들어서는 조금 쉬엄쉬엄 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 신풍제약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신풍제약 역시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오늘은 이 투기 관련해가지고 하루 정지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내일 다시 거래가 풀릴 예정인데 오늘 현재 보니까 흐름 자체가 신풍제약 우선주가 상한가입니다. 이 혼자 살아남아있으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호가창 물량을 보아도 3만 주 이상 걸려있으면서 꽤 큰 돈이 걸려있죠. 그래서 이게 장 마치기 전까지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상한가 마감을 해준다면 오늘 밑거래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신풍제약 다시 풀리면서 10% 이상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신풍제약 자체의 본주도 내일 한번 10만원대를 뚫지 않을까. 시가가 10만원대를 딱 뚫으면 그때 아마 이제 어떻게 10만원대를 돌파해낼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내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일양약품 볼 수 있겠죠. 이 회사 역시 오늘 이제 신풍제약 본주가 이제 정지가 되면서 다른 약품 쪽으로 지금 수급이 날리는 것 같은데 이거량품과 부광약품 그리고 오늘 상한가가 섰던 국제약품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이 오늘 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특별한 뉴스는 없지만 그냥 국제약품 관련해서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부각되면서 이제 신풍제약과 여러 가지 제약 약품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종목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 꽤 크게 들어온 거래 대금 자체들이 한번 나가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쏘아 올리면서 탈출각을 만들어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거래량도 되게 적습니다. 내일 아마 이쯤 이 거래량의 절반 정도 더 터지게 되면서 물량을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좀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 자리고요.
상당히 좀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좀 원픽으로 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구강약품 되겠습니다. 이 회사도 역시 원래 옛날에는 뭐 치약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코로나 치료제로 부각되면서 상승을 보여온 모습이고요. 덱사메타손이라고 하죠. 네, 그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고 주목받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어떤 약품 하나 잘 만들어서 코로나 관련된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이 주가를 거의 뭐 3배 이상 띄우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거 봐서는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진짜 신후보 물질, 신약 개발 이것들이 이 회사 하나를 정말 먹여 살릴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대한민국 우리나라 백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셀트리온이든 뭐 여러 회사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어서 빨리 치료제가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여유로운 생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활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 내려보겠고요. 오늘 관련 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인 수혜주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게 없고요. 지난번에 그 모더나처럼 나왔을 때 뭐 바른손이라던가 뭐 AB 프로 바이오처럼 어떤 지분 아니면 사회 이사라던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수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제약주와 약품 이쪽으로 수급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약품주보다는 국제약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급이 나눠지면서 좀 분산된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 백신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그 나올 때마다 회사가 어느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지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꽤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엔 이 제약바이오 소식보다는 조금 더 제약바이오가 지금보다 더 핫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새로운 섹터를 한번 전향해가지고 다른 섹터의 뉴스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